자, 일단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뭐 오픈 카메라를 쓰신 분도 있을 거고 기본 핸드폰 카메라를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좀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샌드 애니어를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자, 일단 샌드 애니어를 PC에서 열어주시고 핸드폰에서도 샌드 애니어에서 사진을 골라 오셔야 될 거예요. 최근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샌드 애니어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갤러리에서 선택해 와도 돼요.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뭐 여섯 이런 식으로 내가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래 보면 공유 있죠. 이 공유 눌러서 내가 만약에 샌드 애니어로 보내겠다 그럼 여기 밑에서 샌드 애니어를 골라주셔도 됩니다. 권한에 확인해서 제가 이거를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보시면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샌드인에서 고르는 거나 갤러리에서 고르는 거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샌드 애니어에서는 너무 오래전에 찍은 거다 보니까 이게 최신수로 나오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러신 경우는 갤러리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와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 숫자 나온 거를 여기다가 제가 적을게요. 제가 좀 전에 그냥 여러분들 찍을 때 옆에서 그냥 대충 찍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을 이제 가져왔어요. 제가 이때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는 건 mp4 파일을 하나 저장을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 제가 편집을 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핸드폰으로 뭐 앞뒤를 뭐 자른다든지 내가 사진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 영상을 영상 자체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움짤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해서 mp4로 하나 더 저장해서 가져온 거고 어쨌든 이렇게 파일들을 다운을 받을 땐 기본적으로 샌드 애니웨어에서는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거를 폴더를 눌러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저는 제 이름 폴더에 저장을 할 거니까 여기다 저는 폴더 한 개 만들어서 뭐 선크림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 폴더를 선택하면 그 경로로 저장하겠다가 되는 거고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사진 저장도 아주 간단하게 가지고 와집니다. 시간도 그리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가져오실 때 시간도 시간이지만 로그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샌드 애니어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들이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좀 어둡게 나오는 거는 제가 그냥 가정용 조명으로 찍은 거라 조금 어둡게 나오긴 했어요. 실내에서 찍으면 좀 어둡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사진 가져오는 것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밝기 대비 조절은 미리 캔버스에서도 되고 포토스케이프에서도 돼요. 알고 계시죠? 자, 포토스케이프에 저는 일괄 편집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똑같은 밝기 대비로 좀 맞춰볼게요. 왜냐면 같은 조명에서 찍었으니까. 자, 그러면 사진 편집은 한 개씩 편집하는 거라면 일괄 편집은 한꺼번에 편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수정 스마트 스토어에 있던 선크림 이렇게 가서 보면은 내가 옮겨온 사진 6개가 보일 거예요. 동영상은 안 뜨니까. 범위 잡아서 끌어다 넣으면은 사진이 여기 들어와지는 거고 뭐 한일몰 요거는 찍든 안 찍든 편하신 대로 쓰시는 거라 저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기본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설정할 게 없어요. 여기 필터에 보시면은 뭐 자동 레벨이나 진하게 밝게 등이 있어서 내가 밝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보정을 해서 보셔도 되거든요. 컨트라스트를 내가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하겠다. 이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장식 1.8 전체가 2.5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들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색깔 괜찮게 나왔다 하면은 그대로 쓰셔도 되죠.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진 편집해서 하셔도 되지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한 번씩 쭉 살펴서 확인을 했다면 좀 흔들렸네요. 저 사진은 아쉽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저장하시면 돼요. 모든 사진 저장.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장이 쭉 완료가 돼요. 일단 보정을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겠죠? 여기 모든 사진 저장. 자, 저장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위쪽에 이 부분에는 저장이 된 게 나오고 이 아웃풋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보정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설정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저장할 때 보면 여기 설정이 내가 변환된 사진을 아웃풋으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환된 사진은 그러니까 원래 사진은 그대로 있으면서 변환된 사진이 아웃풋 폴더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뭐 파일명을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 날짜별로 이렇게 설정해서 바꿔서 두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좀 더 빨리 내가 보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세하게 하려면 이제 사진 편집 들어가시면 되고. 자,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세로로 찍는 건 가급적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찍을 용도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든지 이런 용도다 라고 했을 때는 세로 사진이 맞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용도라고 한다면 세로로만 사진을 찍으면 양 옆에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뭔가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세로보다는 어쩔 수 없을 땐 세로로 찍겠지만 가로나 아니면은 1:1 사진, 특히나 저는 1:1 사진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진들 찍은 거 제가 대략적으로 6장 정도를 찍었어요. 자, 그러면 사진 보정까지 해서 포토스케이프를 살짝 거쳐 보았고요. 물론 내가 여기다 워터마크도 찍겠다. 그럼 일괄 편집에서 워터마크까지 찍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이제 미리 캔버스로 가볼게요. 일단 사진을 총괄해서 보정하는 거 한번 포토스케이프에서 살짝 거쳐 보시고요. 다 되신 분은 미리 캔버스를 좀 열어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미리 캔버스 열려 있는지 보고 아니면 질문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질문 없으면 미리 캔버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 사진, 상세 페이지, 추가 이미지 이런 거 만드는 거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할 거니까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직접 입력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0에 1000 우리 대표 이미지는 1000에 1000 픽셀이 제일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시면 디자인이 1000에 1000짜리 창이 나오죠. 그리고 업로드해서 업로드 눌러서 내가 찍은 사진을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바탕화면에 우리 찍은 게 선크림 아웃풋에다가 제가 수정해 놓은 사진 있으니까 요걸 난 대표로 쓸 거야. 그러다가 넣거나 클릭해서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까 사진 자체가 해상도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더라. 그럼 굳이 1:1로 찍었으면 1000에 1000으로 맞추러 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000에 1000보다 작은 것들은 돋보기가 안 뜨는데 1000에 1000 이상의 것들은 돋보기가 떠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 자체가 좋았다 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 늘려서 맞출 필요 없이 천에 맞게 그냥 쓰시면 돼요. 이 미리 캔버스로 가져올 때 이미지가 좀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작은 사진을 늘리다 보면 작은 사진 늘리면 깨지죠. 그런 것 때문에 좀 흐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워낙에 원본이 1000에 찍었거나, 근데 1000에 찍는 것도 적어요. 권장은 안 해요. 왜냐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1:1 사진으로 찍었다라고 한다면 대표 사진은 상세 페이지, 추가 이미지는 그대로 올리셔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따로 조정을 할 거는 없이 아까 포토스케이프까지 해서 편집까지 거치고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조정할 건 없고,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살짝 흔들렸네요. 좀 수전증이 좀 있나봐.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진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데까지 늘려서 맞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까지 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 페이지 추가 눌러서 두 번째 사진도 가져다가 집어넣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때 Alt 누르면 중간에서부터 커지니까 편해요 라고 했던 거 저번에 말씀드렸고, Alt 누르고 하라고요? 페이지 추가하고 사진을 하나 넣을 때 보면은 가운데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진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냥 늘리면 이렇게 한쪽에서만 늘어나는데 Alt 누르면서 늘리면 가운데서부터 크기가 늘어나요. 좀 편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거 한 장이 맞네. 이렇게 3장 정도 제가 만들었고 다운 받을게요. 보통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막 글씨를 막 여러 개 적거나 이거는 오히려 로직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깔끔한 배경에 상품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고 있고요. PNG 파일로 하겠다. 그럼 PNG로 모든 페이지, 세 페이지 모두 다 저장할 거고 고해상도로 하겠다. 그러면 작품이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밝기 대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조절을 한다면 사진을 선택하면은 여기 필터 효과와 직접 조정이 있죠. 그래서 필터가 내가 마음에 드는 필터가 있으면 해당 필터를 고르고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조정해서 밝기 대비를 조절해도 되는데, 포토스케이프를 제가 쓴 이유라면은 똑같이 밝기 대비를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내가 9에 10이다. 그럼 9에 10을 기억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죠? 왜냐면 이 사진 다르고 이 사진 다르고 이 밝기 대비를 매번 맞춰야 되는 게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토스케이프의 일괄 편집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대표 사진하고 추가 이미지까지 작업 그렇게 어려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질문 잠시만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치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면은 5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 12시 15분에 상세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갈게요. 자, 사이즈는 가로가 860입니다. 근데 그 세로는 내가 어느 정도를 줘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냥 누르시면은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대략적으로 설정해 놓은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로는 860, 세로는 적당하게 주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미리 캔버스에는 상세 페이지로 쓸만한 서식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예 생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상세 페이지를 활용해서 꾸민다면 그래도 좀 노멀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다가 검색할 때 상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은 상세 페이지로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왕관을 뺀 나머지 중에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디자인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런 디자인이에요 라는 설명이 보여요. 나는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꾸밀 거니까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면은 디자인이 불러와져서 여기 이렇게 가져와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맞게 미리 킬링 이게 아니고 우리 팔고 있는 상품이 오늘 제가 찍은 상품이 닥터쥐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적으면 되겠죠? 닥터쥐도 영어로 적을 걸 그랬나? 자, 요게 지금 적었더니 글씨가 너무 들러붙어 있다. 그러면 글자 조정해서 자간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가 엔터 쳤더니 뚝 떨어졌다. 그럼 행간을 조절하세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친 나의 피부 아니잖아요. 요거 대신에 뜨거운 자외선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적든 내가 해당하는 멘트로 적어서 쓰시거나 배치를 해주시면 되죠. 글씨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글씨의 일부를 조절할 때는 블록 지정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글씨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눌러서 설정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줄여서 놓고 싶고 닥터쥐는 더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기왕에 좀 강렬하게 나는 이거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붉은색은 여기 있죠. 색상표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골라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품에 있는 색깔을 쓰겠다. 그럼 제품을 가져와서 거기서 스포이드로 색깔을 가져와도 됩니다. 자, 저는 요거 브랜드 네임 요거 이제 지울 거예요. 요게 파는 제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내 상품을 가져오고 싶은데 근데 내 상품을 가져올 때 업로드해서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의 경우 지금 바깥쪽에 그림이 있어서 나는 이 제품만 따오고 싶어요.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캔버스에선 5번이 무료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는 미리 캔버스 거 말고 다른 거를 쓸게요. 자, 일단 탭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 네이버에다 우리 뭐라고 쳤었냐면 배경 이미지, 그죠? 이미지 배경 제거 또는 배경 이미지 제거 이렇게 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재우는 사이트인 리무브비즈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여길 들어가서 내가 찍었던 사진을 업로드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배경을 없애 주었었죠. 네, 마음에 들게 잘 됐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을 하고요. 다시 미리 캔버스에서 불러오면 되죠. 아까 제가 선크림에다 저장했으니까 이 나뭇잎 사기들이 있어도 좋지만 저는 지우고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요것도 그림자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맞게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이 그림자도 내가 필요한 만큼으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놓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럴싸하죠. 얘를 똑바로 세우겠다. 당연히 가능해요. 이렇게 회어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이제 이 제품에 맞게 수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움직일 때 확확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이제 멘트들은 사실 우리가 세련되게 짓기가 좀 힘드니까 요런 이게 아마 딴 데서도 팔죠. 뭐 닥터지 치면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뷰로 보면은 그 해당 뷰가 아니라 쇼핑이죠. 쇼핑으로 보면 해당 상품들 팔고 있을 거거든요.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적으셔도 되겠죠. 물론 그대로 멘트를 따서 적진 마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멘트를 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냥 찍어서만 올리신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이 상품을 이렇게 보면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피부를 화사하게 뭐 톤업 선크림 이런데 요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만 따가지고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아예 찍으실 때를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멘트는 매끄럽게 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있는 멘트를 좀 바꾸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도 이런 상품들은 선택하셔서 상품을 여기서 이제 바꾸면 돼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사진을 복제를 하는 거고, 여기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이렇게 지우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가져올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만약 뭐 알로에를 썼다든지 어떤 원재료 쓴 게 있다면 그런 걸 여기다가 관련된 사진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물론 이 상품이 알로에를 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재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끌어다가 넣으면 이 안에 들어가요. 더블 클릭해서 위치도 바꿔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만약에 소나무 이런 모델 손 그림들 보이는데 나는 이런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배치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맞춰서 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거품을 찾으면 안 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이지만 내가 만약에 관련된 사진들이 필요하다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미지 무료 다운받는 사이트 이런 데서 관련된 사진들을 더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왕관 쓴 애들이 꽤 많으니까요.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을 하면서 쓰시는 거죠. 여기 있는 요거는 지금 표라면 만약에 내가 열이 3개만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줄여서 열을 만들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칸은 지우고 배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서 쓰시면 돼요. 식으로. 다 나가도 되죠? 네, 선으로. 그리고 만약 이 칸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칸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고요. 만약 이런 칸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해당 칸을 위에 보시면 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선크림 제품이 보면은 톤업을 해주는 것도 있고 보습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걸 판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다른 상품도 넣어가지고 또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자체를 조금 더 내가 꾸며서 넣거나 아니면 빈 페이지가 필요한 경우는 요 위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빈 페이지예요. 그런 페이지를 삽입해서 요거요. 페이지 추가. 요거 눌렀네. 요거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그냥 채워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글씨는 텍스트로 해서 이쪽에다가 적겠다. 그럼 이쪽에 놓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가장자리가 흐렸으면 좋겠다 선택하셔서 직접 조정에 그라데이션 마스크로 흐리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한쪽 면만 흐리게 할 거면 선형 그라데이션 마스크로 범위를 낮춰서 이렇게 주시면 요 안쪽에 요 선이 반듯하게 생기는 거를 방지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이 같은 그 주름이 있는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뭐 대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필요 없는 페이지는 날리면 돼요. 그래서 추가할 거는 추가하시고 필요 없으면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워드도 뭐 내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개를 세트로 묶어서 팔 때 좀 싸게 판다 이럴 땐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죠? 그럼 쓰레기통. 이렇게 필요 없는 메뉴는 삭제하고 필요한 메뉴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서명 이벤트 내가 안 받을 거면 이건 삭제. 뭐 이것도 지금 보면은 후기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후기를 적어도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해 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 삭제.
자, 만약에 다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웹용으로 PNG 그리고 모든 페이지 그대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냥 올리실 분은 여기까지만 해서 다운은 받으시면 될 거고, 이제 평가에서는 요렇게를 이제 평가를 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는요, 요거를 내가 이제 만약 상세 페이지를 쭉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쓸 거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출용이라면 우리가 여기다가 요거 본문 텍스트나 부제목 텍스트 정도를 추가를 해요. 그럼 이렇게 생기죠. 여기다 2023 1023 빼기 본인 이름. 제출일이 23일이니까 다른 날짜 적지 말고 1023으로 하세요. 네, 요렇게 놨죠. 배치를 이렇게 놨죠. 그런데 하나만 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장에도 놓아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그럼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다음 장을 찍어 놓고 컨트롤 V, 또 다음 장 찍어 놓고 컨트롤 V, 근데 그게 또 다음 장 상세 찍어 놓고 페이지에도 컨트롤 있어야 V. 된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예요?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저장을 하면은 압축이 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023 1023 홍길동 상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해서 어쨌든 저한테 저장해서 보내면 되니까 저장을 해놓고 대표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그거를 아까 이메일 주소들이랑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상품을 올리실 분은 실제 올려도 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제 평가만 생각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은 굳이는 안 올리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설명드릴 거는 동영상을 움짤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좀 전에 동영상을 제가 찍은 걸 같이 옮겨온 거를 보셨을 건데 혹시 짤막하게 다시 보여드리자면, 동영상을 대충 찍었어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작업할 때 약간은 핸드폰에서 앞뒤를 잘라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급해서 앞뒤는 안 잘랐고 그냥 그대로 가진 상태예요. 이 문지르는 이 부분을 좀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문짤로 만들고 싶거든요.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짤을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 중간중간에 약간 생동감을 넣고 싶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그 부분에는 easy GIF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asy GIF는 GIF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디오 to GIF 해서 파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넣어요. 아까 동영상 파일을 넣고 그러고 업로드 비디오 이렇게 누르면 그 비디오가 업로드가 돼서 GIF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GIF 연결 프로그램 못 써요, 보통? GIF 연결 프로그램이요? 네. 어떤 말씀이시죠? GIF를 더블 클릭하면은 어떤 네. 프로그램이 연결되냐고. 어떤 프로그램, GIF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냐고요? 네. 그럼 그냥 하이퍼링크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GIF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영상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풀이라든지 뭐 이런 플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프로그램이. 네. 그냥 GIF는 이미지니까 이미지 연결 프로그램으로 열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진으로 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사진인데 움직이는 사진일 뿐이에요. 그럼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사진 프로그램인데 그게 움직이면서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GIF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GIF 컨버터가 웹페이지에서는 easygif.com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말고도 보면은 사이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움캠이라고 해서 GIF 캠이라고 해서 그 장치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하랬더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여기 이제 아웃풋 GIF로 뜨는 건데 아직 좀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 길게 찍기는 했나요? 알겠습니다. 빨리 안 뜨네.